베란다나 창고 혹은 현관 한쪽 구석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살 때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샀는데 지금은 아예 손도 대지 않는 물건들이 다들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골프채, 텐트, 낚싯대 아니면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말이죠. 그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고 있었나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물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단순한 안 쓰는 물건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라는 걸 알게 되실 거거든요. 지금 당근마켓에 골프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00만 원짜리가 15만 원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급매라는 문구와 함께. 텐트가 쌓이고 있습니다. 낚시릴이 헐값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안 팔립니다. 이게 왜 무서운 신호인지,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살 직장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32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처음으로 골프를 시작했어요. 드라이버 하나에 60만 원, 아이언 세트에 90만 원. 가방과 신발까지 합치면 200만 원이 훌쩍 넘는 장비를 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그날 카드 영수증을 받아들며 그는 조금 뿌듯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30년을 넘게 일해왔으니 이 정도 여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같은 남성이 그 골프채를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가격은 30만 원, 20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가격을 20만 원으로 내렸어요. 그래도 조용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격을 15만 원으로 내리고 이런 문구를 추가했어요. 급매, 연락주세요. 왜 급했을까요? 이번 달 관리비가 밀려 있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 얘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남성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수만 명이고 그 숫자가 지금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그 수만 명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당근마켓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끼리 중고 물건을 직접 사고 파는 앱이에요. 당근이 2025년 공개한 연말결산 자료를 보면 중고거래로 형성된 이웃 간 연결 건수가 약 1억 9천만 건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중고시장이 이제는 우리 생활 경제의 한 단면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 자체는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앱에 올라오는 물건들의 종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텐트가 쌓이고 있습니다. 낚시 장비가 헐값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거의 새것 수준인 것들이. 몇 번 안 쓴 캠핑 의자, 박스도 안 뜯은 낚시 릴, 산지 2년밖에 안 된 프리미엄 드라이버. 이것들이 지금 당근마켓 스포츠 레저 카테고리를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이게 왜 무서운 신호냐고요.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파는 물건은 따로 있어요. 안 맞는 옷, 바꾼 스마트폰, 이사하면서 버리는 가구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취미 장비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릅니다. 그건 정리가 아니라 생존이거든요. 좋아하는 걸 파는 사람은 그걸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팔 수밖에 없으니까 파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딱 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하늘길이 막혔고 해외여행이 사라졌어요. 그전까지 매년 동남아를 다니거나 일본을 가던 분들이 갑자기 어디도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국내 레저 시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프, 캠핑, 낚시, 이 세 가지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야외에서 즐길 수 있고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취미들이었거든요. 골프는 그야말로 미쳤었어요. 한국골프장 경영협회의 집계를 보면 연인원 기준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2021년과 2022년에 5천만 명을 넘을 정도로 과열됐습니다. 골프장 예약은 새벽 5시에 오픈하면 5분 안에 마감됐고 그린피는 주말 기준 3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도 치려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캠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캠핑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캠핑 장비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주말 캠핑장은 몇 달 전에 예약을 잡아야 했고 인기 있는 텐트 브랜드는 입고되면 당일에 품절됐죠. 처음 캠핑을 시작하는 분들이 텐트, 의자, 테이블, 버너, 쿨러, 랜턴 사는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쓰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이 취미는 계속 즐기겠다고. 이 장비들은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좋은 걸 사두는 게 맞다고. 그래서 할부로 샀어요. 카드로 긁었습니다. 어차피 해외여행 안 가는 돈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부터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끝나자 사람들은 해외로 나갔습니다. 동남아 골프 여행이 유행했고 일본 캠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국내 레저 수요가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고물가가 덮쳤습니다. 마트에서 장 한 번 봐도 예전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갔어요. 전기세가 올랐고 외식 물가가 올랐고 모든 게 올랐는데 월급만 그대로였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지갑에서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항목이 생겼어요. 바로 취미 비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먹고 사는데 드는 돈은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전기를 안 쓸 수도 없고 밥을 굶을 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골프는 안 가도 돼요. 캠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낚시는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취미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장비들이 짐이 되는 거예요.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골프장 경영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골프장 이용객이 2022년 약 5,058만 명에서 2024년 4,741만 명으로 2년 연속 줄었습니다. 골프 용품 수입액도 2024년에는 전년보다 23% 넘게 줄었습니다. 골프 열기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무거운 숫자가 따로 있어요. 바로 파산 데이터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개인 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60대가 36.5%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5.1%였습니다. 합치면 50대, 60대가 전체 신청자의 60%를 넘는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이 세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거든요. 1970년대에 태어나서 1990년대에 사회에 나왔고 IMF 외환위기도 버텨냈고 2008년 금융위기도 이겨냈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지금 파산 법원을 가장 많이 찾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세대는 은퇴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부모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키우는 이른바 낀 세대였거든요. 위로는 부모 병원비, 아래로는 자녀 학원비, 중간에는 대출이자. 세 방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는 거예요. 50대 초중반에요. 대기업을 30년 다닌 분도, 중소기업을 20년 다닌 분도 적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소득 공백은 50대 초중반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2026년 기준 58살 전후라면 대체로 64살 전후부터 받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그 사이 10년 가까이 소득이 없는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퇴직금을 받아도 생활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통계청 기준으로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34.7% 수준이에요. 준비 없는 창업이 노후 자금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에 골프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아야죠. 텐트가 있으면요. 팔아야죠. 낚시 장비가 있으면요. 팔아야 합니다. 골프채를 팔아서 이번 달 쌀을 사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사례처럼 들릴 수 있어요. 설마 골프채를 팔아서 쌀을 사겠냐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 경계가 생각보다 얇습니다. 관리비가 2달 밀리고 카드값이 3달 밀리고 핸드폰 요금이 연체 문자가 오기 시작하면 집안에서 팔 수 있는 건 다 파는 거예요. 그게 취미 장비든 명절 선물로 받은 홍삼이든 결혼 예물로 받은 귀금속이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은행 발표 기준으로 2025년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 8천억에 달합니다. 그중 순수 가계대출만 따지면 1852조 7천억이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에 거의 맞먹는 규모의 빚이 가계에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 안팎이라는 점만 봐도 가계가 느끼는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 대출자는 약 434만 명, 대출 잔액은 약 375조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빚이 은퇴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에요.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데 빚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부동산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집이 있으니까 팔면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집은 팔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팔려면 시간이 걸리고 팔고 나면 살 곳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은 팔지 못하고 대신 골프채를 파는 겁니다. 텐트를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산은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유동성 위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도 있고 통장에도 약간의 돈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장 이번 달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상태, 그게 유동성 위기거든요. 얼음 조각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얼음이라는 자산은 있는데 목이 마를 때 그걸 마실 수가 없는 거죠. 녹기를 기다리는 동안 목은 점점 타들어가고요. 지금 대한민국 50대, 60대 상당수가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현상이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신호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어질 구조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자신이 이미 쓴 돈을 아깝게 여기는 본능이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200만 원을 주고 산 골프채가 창고에 3년째 있어요. 이제 그 채를 팔고 싶어도 3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팔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게 되죠.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현금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근마켓에 올라온 골프채들 중에는 가격을 1번, 2번, 3번 내린 것들이 수두룩해요. 처음에 50만 원에 올렸다가 40만 원으로 내리고 또 30만 원으로 내리고 마지막에 20만 원에 급매라고 쓴 것들이요. 그 가격을 내리는 과정 하나하나가 그 물건 주인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200만 원에 샀다는 사실을 잊고 지금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직시하는 과정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자신에게 작별을 고하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잔인한 현실이 있어요. 파는 사람이 넘쳐나는 지금 사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골프차에 30만 원이면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팔릴까요? 경기가 나쁠 때는 싼 물건도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사려는 사람도 지갑이 닫혀 있거든요. 팔려는 사람은 형편이 어렵고 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살 생각이 없는 상태. 시장이 서야 하는데 양쪽이 다 얼어붙은 거예요. 이게 경기 침체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런 상황, 즉 팔려는 사람은 급한데 사려는 사람은 없는 구조를 시장 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고 레저 시장이 딱 그 꼴이에요.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을 아무리 내려도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일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1980년대 말 일본도 지금의 대한민국과 비슷했어요. 중산층이 골프에 열광했고 골프 회원권이 집 한 채 값이었으며 레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버블이 꺼졌어요. 일본의 골프 산업은 이후 30년 넘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골프장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수천만 엔을 주고 산 회원권이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샀던 물건들이 중고 시장으로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길을 그대로 걷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방향이 너무 닮아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근마켓 스포츠 레저 카테고리를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 중산층의 현재가 보여요.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이 내놓는 지표보다 어쩌면 더 날것의 현실이 담겨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올라온 물건들은 누군가가 진짜로 필요해서 팔려고
직접 촬영하고 직접 올린 것들이니까요. 숫자를 조작할 수 없고 포장할 수 없습니다. 30만 원짜리 골프채, 5만 원짜리 텐트, 2만 원짜리 낚시 릴. 이것들이 쌓인다는 건 누군가의 여유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꿈이 팔린다는 뜻이고 누군가의 생활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집에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이 있나요? 몇 년 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샀는데 요즘은 꺼내보지 않는 것들이요. 그 물건을 살 때 어떤 삶을 꿈꾸고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사실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당근마켓에 골프채를 올린 그 58살 남성도 3년 전에는 자신이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을 거거든요. 집도 있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가입기간에 따라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최근 기준으로 전체 노련견금 수급자의 평균은 월 68만 원 안팎입니다. 2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한 수급자는 평균이 112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특히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노후에는 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퇴직금은요?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임금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퇴직금을 큰 돈으로 느끼지만 막상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4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65살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 원을 넘어섰어요. 중장년층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 숫자 앞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다르다. 나는 준비를 어느 정도 해뒀다. 집도 있고 적금도 있고 자녀들도 잘 크고 있다. 이런 생각이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만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월 생활비로 나눠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곱해보세요. 통계청 2024년 생명표 기준으로 60살의 기대여명은 남자는 23.7년, 여자는 28.4년입니다. 은퇴 이후를 20년 넘게 버텨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기간 동안 월 200만 원씩만 써도 총 5억 7,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의료비와 간병비가 들어가면 훨씬 더 늘어나요. 지금 그만큼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라면 지금 당장 계획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골프채를 팔아서 쌀을 사기 전에요. 이게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이 장면은 특정 한 사람의 실화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중고시장과 노후 현실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장면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가장 서늘한 부분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할부 한 번씩, 카드 결제 한 번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골프채를 살 때의 그 설렘, 텐트를 처음 치던 날, 밤의 그 기분, 낚시리를 처음 던지던 날, 아침의 그 고요함. 그 순간들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다만 그것들을 현금이 아닌 빚으로 샀던 사람들이 지금 그 청구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 꿈을 여전히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부터 그 꿈을 미루고 있으신 건 아닌가요? 골프채를 팔아서 쌀을 사야 하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노후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정확한 기준인지요. 당근마켓에 쏟아지는 골프채들은 그 질문에 너무 늦게 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 베란다나 창고에도
이런 물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